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6제곱미터 크기의 독방에 머물며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르면 오늘 검찰의 조사가 재개됩니다. 양희력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정장 차림으로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으로서는 처음 구속영장 심사 받으셨는데 심경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셨습니까? 재판 개입 혐의 등에 대해 일체 부인하셨습니까? 기각 전망을 깨고 영장이 발부되며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 내에서 미결 수용자 신분이 됐습니다. 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지만 법원에서 아직 형을 선고받지 않은 피의자를 말합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라도 입소 절차는 일반 수용자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간단한 신체 검사를 마치고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머무는 곳은 6제곱미터 1.8평 규모의 독방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치소 측이 안전관리와 전직 대법원장 예우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독방보다는 1평 정도가 작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대 20일인 구속기간에 구치소와 검찰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구속 첫날인 어제는 휴식을 취했고 이르면 오늘부터 구속 수감 상태로 소환될 예정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끝으로 7개월 동안 숨가쁘게 이어졌던 검찰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와 함께 100명 넘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와 정치인 가운데 어디까지 재판에 넘길지를 놓고 조만간 정리할 계획입니다. YTN 양희력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법원 내부는 숙연해진 분위기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대법원장으로 취임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사명을 강조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를 다른 국가기관과는 달리 선거에 의하지 않고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사법부에게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라는 특별한 사명을 맡기고자 하는. 그로부터 8년여 만에 제왕적 대법원장이라는 오명을 안고 친정인 법원의 판단으로 구속됐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공정한 재판을 이끌어야 할 사법부 수장이 오히려 판사들의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 혐의로 구속된 겁니다.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에 현재 사법부를 대표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과오를 냉정히 받아들이자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재판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법조계에서도 다양한 논평이 쏟아졌습니다. 대한변협은 전직 사법부 수장이 재판 개입 의혹으로 구속된 것 자체가 사법부 역사의 치욕으로 남을 일이라며 참담한 신정을 밝혔습니다. 법원 노조는 사필 규정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이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밝혔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이 치욕의 날이 아닌 신뢰 회복의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년 넘도록 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 책임자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정부가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실거래가와 동떨어진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인데 관련 부동산 세금도 오르겠죠. 먼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표준 단독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적으로 평균 9.13%이지만 전체 표준 단독주택의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가 될 것입니다. 세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서민들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표준주택 공시가격 인상이 고가의 단독주택을 겨냥한 것이라며 조세 형평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세금 부담이 커지다 보니 은퇴 세대를 중심으로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재벌가가 몰려있는 용산구. 그중에서도 가장 비싼 곳은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자택입니다. 지난해보다 60% 가까이 오른 270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이 회장이 1주택자라고 가정하면 보유세는 2억 4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50% 증가합니다. 지난해 공시가격 12억 2천만 원이었던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23억 6천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뛰면서 보유세도 세 부담 상한인 50%까지 올라 687만 원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이처럼 시세 수십억 원 이상의 고급 주택의 공시가를 크게 올렸을 뿐 15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은 시세 상승률 수준에 맞췄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정부의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가든 저가든 초고가 주택이든 모두 공동주택과 비슷한 수준의 시세 반영률을 맞추는 게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 집에서 오래 거주한 은퇴 세대를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도 적지 않습니다. 집을 팔 때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하면서 살고 있는 동안 내는 보유세까지 시세를 반영해 올리는 건 징벌적 과세라는 겁니다. 실제로 공시가 이의 신청 건수가 지난해 2배 수준인 1,599건을 기록했습니다. 공시지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세금만 장 돌려가지고 세금도 못 낼 입장입니다. 지금 당장 팔 것도 아니고 계속 살고 있는데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현실을 반영했을 뿐이라는 의견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고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4월 개별 주택과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까지 예고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한국은행이 또 한 번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지난해에도 부진했던 고용과 투자는 물론이고 수출마저도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기준금리는 동결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성장률은 2.6%, 지난해 초 2.9%에서 1년 만에 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정부의 재정 투입 효과로 지난해 4분기 깜짝 성장률을 달성했지만 안팎의 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국내 경제 또한 성장세가 둔화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일부에서 이렇게 우려하듯이 급속한 경기 둔화 가능성은 가장 큰 걸림돌은 고용입니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14만 명에 그쳐 상반기에는 실업률이 4%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에도 17만 명 증가로 20만 명 도달은 또 한 번 무산될 전망입니다. 투자 부진도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수출마저도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유가 하락과 부동산 안정 등의 영향으로 기존 1.7%에서 1.4%로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가계소득 부진이라던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에 지난해 4분기에 다소 회복세를 보였던 내수 소비의 회복세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11월에 이루어졌던 금리 인상이 과연 적절했는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마저도 달성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정부 밖에서는 올해 성장률을 2%대 중반으로 보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만장일치 동결이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선 상태에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금리 인상은 부담스럽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경기 악화로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에는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는 유지할 것으로 본다며 금리 인하를 논할 때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밝히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화답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2차 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것이라며 거듭 낙관론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룬 게 없다고 비난하는 보도들을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만남을 기대한다며 많은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성과를 기대한 언급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와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에 만족감을 나타내며 2차 회담 의지를 확인한 것에 화답한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상황에서 더 이상 핵실험도 미사일 발사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낙관론을 이어갔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도 북한 비핵화 협상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임을 알고 있다면서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을 거론하며 진정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많은 대화가 진행 중이라며 다음 달 2차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조치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싱크탱크 CSIS가 북한의 시노리 미사일 기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며 대화 회의론을 일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해체와 국제기구의 사찰 허용 등 구체적인 약속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강 장관은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또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북한과 미국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으며 조만간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동해안에는 오후부터 눈이 내린다고 하는데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식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큰 추위도 없고 공기도 깨끗하다고요? 네, 작년 이맘때는 한파가 기승이었는데요. 올겨울은 강추위가 많이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3도로 예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영상 3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져서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에 달하는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기질이 비교적 양호합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대기 정체로 수도권과 영서, 충북 등 중서부 지역은 오전까지 공기가 일시적으로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서울 3도, 부산 9도, 광주 6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찬 공기가 유입되는 동해안에는 오늘 반가운 눈 소식이 있는데요. 오후부터 밤사이 동해안에는 최고 7cm, 제주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많은 눈이 예상되는 동해안에는 내린 눈이 얼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과 낙상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서울 강북 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사건 기억하시죠? 한 달도 채 안 된 일입니다. 그런데 어제 서울의 한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여의사가 또다시 환자의 흉기에 공격을 당해서 상처를 입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주환 기자입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 은평구의 한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병원 정신의학과 30대 여의사는 퇴근하기 위해 오후 4시 10분쯤 1층 복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여의사를 보자마자 57살 A모 씨가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 칼날 길이 10cm 과도로 이렇게 이제 그 손날 부분, 왼손 손날 부분에 1.5cm 정도의 그 대인 상처가 났거든요. A 씨는 현장에 있던 병원 직원 2명에 의해 제압돼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제압 과정에서 직원 1명도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병원에 2달가량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A 씨는 범행 하루 전날 퇴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도 병원 곳곳에 경비원을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말 강북 삼성병원 임세웅 교수가 숨진 지 한 달이 채 안 돼 발생했습니다.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겠다는 20여 건이 넘는 관련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어젯밤 강원도 삼척에서 택시와 승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유충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고가 난 택시 앞부분이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어제 저녁 강원도 삼척시 국도에서 택시와 승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승객 등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또 승합차에 탔던 어린이 4명 등 가족 6명은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과속이나 음주운전을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소방서와 산림청, 군청 직원들이 출동해 5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재까지 야산 5헥타르가 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림청은 헬기를 투입해 진화를 마무리한 뒤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어젯밤 강원도 철원에서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270여 제곱미터와 농기계 등이 타 소방서 추산 680만 원이 넘는 피해가 났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서울 천호동에 있는 의류 작업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20분 만에 불을 끄고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을 대피시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종업원이 전기난로 옆에서 실수로 떨어뜨린 오염 제거제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부산 범첨동에 있는 모텔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투숙객 61살 강모 씨가 연기를 흡입하는 등 2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다른 투숙객 20명이 소방대원들에게 구조되거나 스스로 대피했으며 내부 시설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한 프리랜서 기자가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0일 밤 서울 상암동의 한 술집에서 손 대표이사에게 맞았다는 김모 씨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석희 대표이사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 입장을 듣기 위해서 만난 자리에서 손 대표이사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JTBC는 입장문을 내고 김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김 씨를 공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씨가 취업 청탁을 했으며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석희 대표이사를 협박하고 거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이 일본 해상 초계기의 근접 비행 장면이 담긴 증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군함을 향해 얼마나 위협적으로 비행했는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을 상징하는 붉은색 원이 그려진 P3 해상 초계기가 우리 해군 대조영함을 향해 날아옵니다. 1월 23일 14시 3분, 일본 초계기가 가장 바짝 붙었을 때의 시간도 포착돼 있습니다. 파란색 바탕의 레이더 상황판에는 고도 200피트, 불과 60m 상공에서 낮게 접근해온 기록이 수치로 남아 있습니다. 고도 150m 선을 지켰기 때문에 저공 위협 비행이 아니라는 일본 방위성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 사진들입니다.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 모습은 대조영함의 적외선 감시 카메라와 캠코더에 고스란히 찍혀 있지만 국방부는 군사기밀 노출을 우려해 캡처 화면 5장만 공개했습니다. 군 당국은 일본 초계기가 함선을 향해 돌진하는 비행, 측면에서의 공격 모의 비행, 뱃머리를 가로지르는 비행 등 3가지 금지 사항을 모두 어겼다며 명백한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우리 군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 사령관에게 일본의 도발 행위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침묵해온 미군이 한일 초계기 갈등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증거 사진까지 공개됐지만 일본 방위상은 당시 위협을 느낀 것은 오히려 무방비였던 일본 초계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사진 공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봐도 잘 모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원래 일본 초계기는 한국 함정에 위협을 줄 의도도 이유도 아무것도 없다면서 위협 비행을 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조혜주 중앙선관위원이 결국 정식으로 임명됐습니다. 선관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인데요. 자유한국당은 강력히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조혜주 신임 중앙선관위원이 내정 40여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장관급 고위공직에 오른 거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듯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의 19대 대선 백서에 공명선거 특보로 이름이 올라 있어 야당은 선관위원 자격이 없는 인사라고 인사청문회도 거부해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 존중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기다렸지만 무산됐다며 선관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2월 임시국회 등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릴레이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분기마다 열기로 합의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자리를 캠프 인사를 하겠다? 이건 앞으로 선거는 공정하지 않게 하겠다. 한마디로 우리가 부정선거도 획책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봅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헌법 파괴 행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는 공정경제 관련 법안, 권력기관 개혁 관련 법안 등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야당의 협조가 없다면 처리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계속해서 야당의 현안을 설명하고 여러 계기를 통해 협조를 구하겠다며 여야정 협의체도 약속한 것이니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겨냥해 공개적으로 다음 달 전당대회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황교안 전 총리십니다. 이분의 출마 가능성과 관련하여 걱정이 많습니다. 친박 프레임과 탄핵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당에 대한 기여가 낮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합니다. 당내 통합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위한 보수 정치의 통합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당의 분란과 어려움과 혼란에 단초를 제공하셨던 분들이나 또 혹은 당에 대한 기여가 확실하지 않은 분들은 저는 솔직히 출마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입구 앞을 경찰이 막고 서 있습니다. 일가족 4명이 집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일가족 4명이 숨을 안 쉰다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쪽 가족 친지분이신가 봐요. 소방대원이 먼저 도착했지만 40대 부부와 10대 자녀 2명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사흘 전 떠난 여행에서 돌아온 할머니가 현장을 목격해 신고했습니다. 평소 이 가족은 이웃과 왕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미국인가 외국에 살다 돌았다 하더라고. 본 적은 있는데 그냥 보는 사람이니까 그냥 스치면 인사하고 지나가고 그런 거지. 타살은 적은 없었지만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주변인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오뚜기 라면 봉지 안에서 작업용 장갑이 나오는 황당한 일이 벌어져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평택시는 오뚜기 진짜 쫄면 봉지 안에서 흰색 작업용 장갑을 발견했다는 민원을 접수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소비자 손모 씨는 지난 21일 라면 봉지를 뜯었다가 얼룩이 묻은 흰색 면장갑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라면 봉지에서 발견된 장갑은 경기 평택시의 오뚜기 라면 공장에서 사용하는 제품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뚜기 측도 포장 과정에서 장갑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유도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전 유도 선수 신유용 씨가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신 씨가 그제 오후 1시 30분부터 10시간가량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1일 신 씨가 고소한 유도 코치의 집에서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죠. 1년 전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던 서지현 검사가 다시 취재 진압에 섰습니다. 어떤 심경일까요? 들어보시죠. 검사로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그 당연한 일이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하는지 1년 동안 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로 인한 고통을 많이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야 만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증명해내게 되어서 안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투가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거든요. 피해자를 특별 우대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더 이상 성범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해라.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해라. 라는 것이 미투가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용기와 위안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상승이 적당했는지 묻는다면 대답하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정책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회정책 관련 발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른바 입시 코디 등 고액 사교육 시장에 대한 논란이 커진 가운데 교육부 등 관계당국이 사교육 합동점검에 나섭니다. 교육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경찰청 등과 협의회를 열고 이달 말부터 범부처 불법 사교육 합동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인근 다세대 주택 공사 현장의 시공사 대표 등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건축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시공사 대표 60살 최모 씨 등 8명과 업체 3곳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광역철도 분당선 등 8개 노선 이용객들은 터널이나 지하 구간에서도 DMB를 시청하거나 FM 라디오를 청취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내년 완료를 목표로 어제부터 관련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2일부터 6일까지 아이 돌봄 서비스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상담과 긴급보호 서비스를 계속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도 이래야 하는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을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전북 군산 서쪽 해상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첫 인공강우 실험이 진행됩니다. 기상청과 환경부는 오늘 오전 기상항공기와 기상1호 선박 등을 동원해서 인공강우 실험을 하고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관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해 기상 상황과 구름 형성 여부를 고려해서 애초 경기 서해안으로 예정됐던 실험 장소를 전북 군산 서쪽 120km 해상으로 변경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도 미세먼지와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새로 짓는 건물 등에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환기 장치와 친환경 보일러까지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오승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뿌연 하늘, 보기만 해도 가슴이 턱 막히게 하는 날이 이어지고 있지만 1년 6개월 전 지어진 이 아파트는 딴 세상입니다. 미세먼지 대부분을 필터로 걸러주는 기계 환기 장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 있는 겨울철, 봄철 이럴 때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달 말부터 서울에 있는 건물은 미세먼지를 95% 이상 걸러주는 기계 환기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새로 짓거나 증축, 리모델링하는 전체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이 대상입니다. 이 건물은 또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 배출이 일반 보일러보다 크게 낮아지는 친환경 컨덴싱 보일러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하면 기존에 배출되던 질소산화물을 77%까지 제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 발생의 39%는 난방과 발전 때문이고 이 가운데 가정용 보일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육박합니다. 서울시는 또 30세대 이상 주거 건축물이나 전체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비주거 건축물은 태양광 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게 되면 과태료 등은 없지만 준공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도로를 행진하던 대여를 향해서 승합차가 갑자기 돌진했습니다. 집회 참가자와 경찰까지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 경찰관과 머리띠를 두른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은 부상자의 상태를 살핍니다. 부산의 한 도로를 행진하던 사람들을 향해 승합차가 돌진한 건 오후 3시 40분쯤. 집회를 마치고 행진하던 대열 뒤쪽을 승합차가 덮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집회 행사 참가자들 뒤쪽에서 우리가 따라갔는데 갑자기 윙하는 소리가 나더만 보니까 뒤로서 보니까 차가 갑자기 치고. 갑작스러운 사고에 안전관리에 나선 경찰관 21명과 집회 참가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골절상을 당한 참가자 1명을 제외하면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연 뒤 도로를 행진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집회에 참가한 48살 여성 김모 씨. 경찰은 김 씨가 가속 페달과 제동 장치를 혼동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청와대 특감반 폭로를 이어온 김태우 전 수사관이 보복성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폭로로 어떤 국가 기능이 훼손됐는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의원 역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사적 이익과 개인적인 명예, 권력 다툼을 위해 청와대에 있는 공직자들이 권력을 남용한 사건이자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검사 사칭 사건을 놓고 검찰 측과 법정은 공방을 벌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어제 오후 이 지사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에 대해 부인했지만 검사 사칭을 공모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 지사 측 변호인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표명에 불과할 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오너의 갑질 논란 등으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게 되면 앞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배상 책임을 명문화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미스터 피자의 창업주 정우현 회장의 경비원 폭행과 치즈 통행세 등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매출은 급감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2017년엔 호식이 2마리 치킨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며 가맹점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경영진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을 경우 가맹본부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외식과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등 4개 프랜차이즈 업종에 적용됩니다.
이미지 실추에 따른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서 가맹점주가 손해를 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근거로 해서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어서 가맹본부의 일탈행위도 방지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보복 목적의 근접 출점이나 출혈 판촉 행사, 사업자 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구체적 사유가 없는 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주가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 경조사 때 영업 단축을 요청하면 편의점 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허용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영업 손실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 요건인 심야 영업시간대의 범위를 새벽 0시부터 아침 6시까지로 변경하고 영업 손실 발생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해 편의점주들에게 유리하도록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로 몰래 들여오다가 적발된 마약이 무려 426kg으로 전년보다 6배나 늘었습니다. 필로폰이 가장 많았는데 중국계 마약 조직의 밀수가 급증한 탓으로 분석됩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관 직원들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남성의 여행 가방들을 펼쳐봅니다. 감지견이 좀 이상한 반응이 보여서 사체 검사 좀 하시라고. 언뜻 옷가지가 담긴 평범한 가방처럼 보이지만 엑스레이로 살펴보니 쓸수 없잖아, 아빠. 오케이. 넘겨. 잠깐만. 가방 밑바닥에 은밀히 숨겨진 코카인 6.8kg이 발견됩니다. 밀수 방법은 갈수록 교묘해져 태국 방콕에서 온 나사 제조 기계에도 필로폰이 담겨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숨겨진 양만 무려 112kg으로 시가 3,700억 원어치, 무려 37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번에 밀반입된 필로폰 112kg은 수사기관이 압수했던 역대 최고량으로 통상 압수했던 양의 2배 이상을 초과하는 많은 양의 분량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국내에 몰래 들어온 마약은 무려 426kg으로 1년 사이 6배나 늘었습니다. 필로폰이 223kg으로 가장 많았고 코카인은 전년도보다 무려 600배나 많은 72kg이 적발됐습니다. 타이완 중련방 등 중국계 마약 조직 등이 우리나라를 불법 거래의 표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동남아, 대만 등지 이렇게 국제 마약 밀수 조직들이 한국 시장을 이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최근에 많은 마약 밀수 시도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밀반입되는 양 자체가 대형화, 조직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마약 밀반입 적색 경보를 발령하고 단속 인력과 장비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계 마약 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과 국제 공조 수사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경남 밀양에 있는 병원에서 불이 나 16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온 국민이 희생자를 애도하고 정부는 철저한 보상과 대책을 다짐했었는데요.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태인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다시 찾은 병원은 1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병원과 요양병원을 잇기 위해 불법으로 증축했던 통로는 녹아내린 상태로 흉측하게 남았습니다. 검게 그을리고 불에 탄 창문과 에어컨 배관도 여전합니다. 불탄 모습 그대로 1년이 지난 병원은 도심 속에 흉물이 됐습니다. 찾는 사람의 발길 역시 뚝 끊겨 부근에 문을 닫은 상가도 생겼습니다. 손님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왔다 갔다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은 밤에 사람이 없는데 낮에도 사람이 없는데. 식구를 황망히 떠나보낸 유족들도 그대로입니다. 사망자 45명 가운데 5명은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과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화재 이후 곧바로 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보상받을 길조차 막막해졌습니다. 실질적인 배상의 주체도 없고, 그다음에 세종병원 등기부는 전부 다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경비까지 넘어와 있어가지고 저희는 지금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심도 뚝 끊겼습니다. 화재 당시 현장을 찾았던 수많은 발길. 아낌없는 지원의 약속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까지 세종병원에 밀양까지 오셨는데 이 정부에서나 도에서나 시에서 우리에게 좀 관심을 좀 더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세종병원과 주변 시설은 경매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일부만 팔렸을 뿐 대부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160명이 넘는 사상자의 인재임이 밝혀져 참사로 기록된 밀양 세종병원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가 발생한 지 1년이 됐지만 유가족과 지역민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프랑스 자동차 기업 르노가 그룹 회장에 타이어 제조사인 미쉐린 CEO 출신을 선임했습니다. 일본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카를로스 곤 전 회장 겸 CEO가 사임한 지 하루 만에 경영진 선임이 이뤄졌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르노가 24일 이사회를 열어 카를로스 곤 전 회장 겸 CEO의 후임을 선정했습니다. 이사회는 통합돼 있던 회장직과 CEO를 분리해 그룹 회장엔 미쉐린 최고 경영자 출신 장 도미니크 세나르를, CEO엔 르노에서 임시 CEO를 맡고 있던 티에리 볼로레 전 최고 운영 책임자를 선임했습니다. 자신의 보수를 축소 신고한 혐의로 일본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카를로스 곤 회장은 하루 전에 사임했습니다. 세나르 신임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르노그룹의 새로운 지배구조를 이사회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n the coming weeks and months, I will have to propose a governance for the group Renault. I will listen a lot, I will discuss, and then I will propose, and the board will decide. 르노, 닛산, 미쓰비시의 3사 연합은 변함없이 강고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지분의 15.01%를 가진 르노는 닛산 주식의 43.4%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결권도 갖고 있습니다. 닛산 역시 르노 주식의 15%를 갖고 있지만 의결권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닛산 자동차는 오는 4월 임시 주총을 열어 신임 르노 회장을 자사의 새 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르노와 닛산은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이 작년 11월 일본 검찰에 체포된 이후 경영권 갈등을 벌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르노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24일 유럽중앙은행이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하고 경기 침체 가능성은 작게 보는 등 일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증시는 장 초반 유로존 경제 성장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하락세로 시작했다가 경제 전망에 힘입어 상승세로 반전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지수는 0.53% 오른 11,130.18을 기록했고 프랑스 파리 증시의 깍그 40 지수도 0.65% 상승한 4,871.96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영국 런던 증시는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푸시백 지수가 0.35% 하락한 6,818.95를 기록했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50 지수는 0.46% 오른 3,126.31로 마감했습니다. 반정부 시위와 유혈 진압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남미 베네수엘라의 혼란이 극심합니다. 마두로 대통령 퇴진운동에 선봉에 섰던 국회의장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언하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둘이 됐습니다. 국제사회까지 편이 나뉘고 있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입니다. 물가 상승률 1000만%라는 수치가 말해주는 심각한 경제난으로 정상적인 삶이 어려워진 베네수엘라. 부정선거 의혹 속에 마두로 정권 2기가 시작되자 성난 민심은 폭발했고 유혈 진압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35살의 젊은 국회의장 과이도가 자신을 임시 대통령으로 선언했습니다. Asumir formalmente las competencias del Ejecutivo Nacional. 과거 마두로의 지지층이었던 서민들도 과이도로 돌아서는 분위기입니다. Y ahora hay entonces dos presidentes.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과이도를 새 대통령으로 지지한 데 이어 국제사회에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All member states who have committed to uphold the Inter-American Democratic Charter must now recognize the interim president. 영국과 EU 그리고 캐나다와 브라질 등 미주 주요 국가들도 과이도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입장이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러시아와 중국, 멕시코 등은 마두로를 지지하는 성명을 내고 미국의 베네수엘라 내정 간섭을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네수엘라 군부는 마두로 정권 지지를 표명해 과이도를 지지한 의회와 대척점에 섰습니다. Contra la institucionalidad, contra nuestra democracia, contra nuestra constitución, contra el presidente Nicolás Maduro. 더 이상은 못 살겠다는 시민들의 저항과 체제를 지키려는 마두로 정권. 여기에 국제사회의 복잡한 입장까지 얽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스페인 제2도시인 바르셀로나 일대의 택시업계와 차량 호출 서비스 간의 싸움에서 당국이 해당 서비스에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택시 파업이 종료됐습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최근 택시업계의 요구에 따라서 우버 등 스마트폰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탑승 전 최소 15분까지 예약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큰 추위는 없지만 오후로 갈수록 날씨가 점차 차가워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4도로 예년 수준을 웃돌고 있지만 낮 기온은 영상 3도 선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쌀쌀하겠습니다. 주말엔 기온이 더 내려갑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7도까지 내려가면서 다소 추워지겠고요. 이번 추위는 일요일 낮부터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도 대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다만 오전에는 중서부 지역의 대기 정체로 농도가 일시적으로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건조특보는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영동과 영남 지역에 이어서 서울 등 서쪽 일부 지역에도 건조주의보가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은 비나 눈 예보 없이 맑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오후부터 동해안 지역은 모처럼 동풍의 영향으로 눈이 오겠습니다. 강원 중남부 해안 지역에 최고 7cm의 눈이 오는 곳이겠고요. 그 밖에 강원도 해안 지역과 경북 북부 지역에 1에서 5cm, 제주도 산간 지역도 최고 5cm, 울릉도와 독도도 5에서 15cm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인공 강우 실험이 예정된 군산 지역은 산발적인 눈발 예보가 나와 있는데 실험이 성공한다면 눈발이 조금 더 굵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3.4도, 청주도 영하 3.4도, 강릉 영상 0.7도, 부산 2.4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내려갑니다. 서울이 3도, 춘천 5도, 대구 7도, 부산 9도, 광주는 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 동해안 지역에 눈이 그친 뒤 이번 주말은 내내 하늘이 맑고 공기도 깨끗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3부 잠시 후 8시에 이어집니다.